안녕하세요. 강의연구소 대표 전아리입니다. 오늘은 수강생과 싱크로율을 맞히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싱크로율이라는 단어의 뜻은 서로 간의 유사성과 정확도를 말을 하는데요. 내가 제공하는 강의 내용과 수강생이 기대하는 강의 내용의 싱크로율이 100%에 가까울수록 강의 만족도가 100점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도 예시를 들었었죠. 나는 완전히 강의를 아예 안 해본 사람 대상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이미 강의를 꽤 많이 해보고 잘하는 사람들이 내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들었다면 어떨까요? 내가 아무리 잘 만든 강의여도 수강생 입장에서는 그 강의가 불만족스럽고 별로인 강의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기대한 내용과 달랐기 때문이죠. 이렇게 나와 수강생의 싱크로율을 맞추는 방법은 우선 강의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요. 강의는 내가 직접 모객을 해야 되는 강의랑 섭외를 받아서 진행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직접 모객을 하는 강의와 섭외를 받아서 진행하는 강의는 아예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가 직접 모객을 하는 강의에서 싱크로율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인데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본 강의에서 수도 없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죠. 강의는 절대 과한 어그로를 끌면 안 된다. 유튜브에서는 어그로를 과하게 끌어서 사람들이 클릭한 다음에 그 내용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달라도 재밌거나 또는 도움이 된다면 쭉 보게 되는데 강의는 이 어그로를 너무 과하게 끌면 과대 광고로 철퇴를 맞을 수가 있다.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서 무조건 이 강의를 듣고 났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하게 되는지 목표를 명확히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제클라 3기 강사 양성 강의할 때 제가 썼던 글에서 캡처를 해놓은 건데요. 그때 제가 목표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마지막에 모든 수강생 온라인 강사 대비.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하게 적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강사 양성 강의라도 모든 수강생이 온라인 강의 대비하는 게 목표냐, 아니면 모두 무료 강의를 만드는 게 목표냐, 아니면 오프라인 강의하는 게 목표냐, 녹화본 강의가 목표냐에 따라서 굉장히 강의 내용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블로그 마케팅 하는 강의다. 그러면 이 블로그 마케팅을 회사를 마케팅하는 게 목표냐, 아니면은 뭔가 월급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게 목표냐, 아니면 정말 월 10만 원 만에 소소한 그런 수익을 얻는 체험단을 알려줄 거냐, 이런 식으로 그 목표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기대 목표를 적어주셔야지 수강생들이 그 목표를 기대하면서 신청을 할 거고, 그리고 그 목표를 수강생들이 정말 달성할 수 있게 내가 그 강의 내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상세 페이지에서 또 많이 들어가는 거는 추천하는 사람이랑 비추천하는 대상을 꼭 적어줘요. 어떤 사람들이 추천을 하는지, 이런 사람들한테 비추천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적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적혀있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 강의를 더 결제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좀 듣고 싶었는데 비추천한 사람들이네 라고 적혀있으면 이렇게 나한테 맞지 않는 강의구나 라고 인지하고 그분들은 강의를 신청하지 않게 되겠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강의를 들어야 돼 라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강의를 만들 때 강의 기획에서 항상 우리 대상을 기획을 같이 했었잖아요. 내 강의에 적합한 대상자들이 들어야 싱크로율이 높아지고 강의를 들었을 때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상세 페이지에서 후기 부분인데요. 후기 부분도 사실은 모든 후기를 다 캡처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내가 노출하고 싶은 부분만 노출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지인 대상이나 아니면 무료 강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받은 후기들 중에 내 강의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는지, 내가 정말 내가 어필하고 싶은 그 부분만 선별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힌 부분만 딱 캡처를 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제가 여기 샘플 넣은 것처럼 설렌다, 뜻깊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이렇게 중요하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밑줄을 쳐서 그거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냥 좋아요, 이 강의 좋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이런 후기보다는 내 강의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후기로 노출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강조됐으면 하는 부분을 이렇게 형광펜 효과로 눈에 띄게 강조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사람들이 후기에서 이런 강의고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이렇게 얻는 것이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전 질문지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사전 질문지 예시는 다음과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쓸 때도 있었어요. 먼저 강의의 목표를 한 번 더 인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본 강의는 강의를 안 해본 사람 또는 강의를 몇 번 안 해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상세 페이지의 공지글을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예, 체크할 수 있게요. 이런 항목이 신청서에 들어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신청서 내용에서 대충 본 내용도 한 번 더 인지를 시키는 거니까, 아, 이 강의는 강의를 안 해본 사람이나 몇 번 안 해본 사람 대상으로 하는 강의구나. 이런 거를 내가 한 번 더 인지하고 예라고 동의를 한 다음에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가장 중요한 문항입니다. 궁금한 거 다 적어주세요. 저는 이걸 항상 마지막에 넣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궁금한 걸 최대한 자세하게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질문을 내 강의에 녹이거나 또는 FAQ를 활용해서 여기 적힌 궁금증들을 최대한 해소하도록 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했던 걸 다 적어놨는데 강사가 그걸 다 해소해 준다면 어떨까요? 아, 내가 궁금했던 게 다 해소된, 정말 내가 기대했던 게 그 기대감이 부합이 된 강의였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사전 질문지에 궁금한 걸 적으라고 해놓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걸 도대체 왜 적으라고 했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에 대한 대답을 다 할 수가 없다면 차라리 강의 시작하실 때 질문 주신 것들 다 읽어봤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질문해 주신 것만 제가 답변을 드릴 거다. 그래서 만약에 답변이 안 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마지막에 Q&A 한 번 더 할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멘트를 하고 강의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시작할 때 목표를 공지하는 거 필수. 제가 오프닝 3요소에서 말씀드렸었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이미지는 제가 예전에 했던 강의 그 목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클래스유의 강의 목표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저는 클래스유에서 여러분이 어떤 주제든지 또는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아니면 유료든지 무료든지 정말 딱 한 번의 강의라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제 클래스유의 강의 목표입니다. 제가 일부러 저도 여러분에게 인지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계속 중간중간 의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하시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여러분 강의의 목표를 계속해서 인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은 모객 강의가 아니라 섭외를 받았을 때 섭외 강의의 싱크로율을 높이는 방법을 또 3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강의를 시작한다면 보통 모객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홍보를 해서 모객하는 강의를 주로 하시겠지만 모객을 받아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 강의를 열심히 여러분이 SNS에 기록을 할 거잖아요. 그럼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려지게 되면 언젠가 아름아름 섭외를 받아서 하는 강의의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모객 강의랑 섭외 강의는 굉장히 특징이 달라요. 직접 모객을 하는 강의는 내 강의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섭외를 받아서 하는 강의는 내가 모객을 하는 것처럼 자세한 상세 페이지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강의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강의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의 학생들이나 기업의 임직원 대상으로 강의를 나가면 정말 동기부여가 전혀 안 돼 있고 오늘 왜 이 시간이 있는 거지에 대한 인지가 없어서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듣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싱크로율이 안 맞는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싱크로율을 100%로 맞추긴 어렵지만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강의를 소개하는 공지 페이지가 필수적으로 먼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만들었던 페이지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저는 창업 사업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기관으로 특강이나 장기 강의하고 창업 강의하는데 비즈니스 모델이나 운영 프로세스 알려주고 사업에서 프로세스나 재무나 인력을 알려준다. 그리고 문화예술 강의는 컬처워크 프로그램인데 팝아트 초상화나 캘리그라피나 네온사인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내 SNS에 내가 지금 어떤 강의 주제로 강의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 명확히 보이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제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커리큘럼을 표로 적어주시면 좋은데요. 이 표를 함께 적어주시면 훨씬 더 강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커리큘럼을 올리실 때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여기 빨간 박스 제가 넣어놨죠. 시간과 커리큘럼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으세요. 왜냐면 내가 커리큘럼을 아무리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담당자 입장에서 난 이 커리큘럼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 조금 짧게 하고 싶어. 또 더 늘리고 싶어. 아니면 이 커리큘럼 중에 이거는 빼고 싶어. 근데 이 부분은 좀 추가했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자세하게 적어 놓으면은 섭외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강의를 그대로 문의하거나 아니면 조금 변경 가능하실까요? 이렇게 제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강의를 직접 아직 해본 게 아니라면
이렇게 강의 주제랑 커리큘럼 만들어서 올리는 게 괜찮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강의가 있으시다면 아직 해보지 않으셨더라도 그 강의의 주제와 커리큘럼을 꼭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그럼 정말 섭외가 들어와서 여러분이 그 강의를 하게 되실 수 있으니까 꼭 강의는 해보지 않으셨더라도 이 방법을 써서 기록을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이 강의 주제랑 커리큘럼을 같이 노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면 강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형의 상품처럼 고객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섭외 연락이 왔을 때 담당자님한테 매우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매우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담당자는 나를 섭외한 사람이고 실제로 강의에 들어가면 참여자가 있잖아요. 이 참여자들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참여자랑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담당자랑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당자님한테 내 강의를 섭외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고 그 강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여기 텍스트를 적어놨죠? 이거는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날짜. 여러분 은근히 날짜를 헷갈리시고 서로 미스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월 15일이라고 담당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못 적을 수도 있고 또는 담당자님이 사실 3월 10일인데 3월 15일이라고 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님 날짜가 3월 15일 어느 요일 맞나요? 이렇게 정확하게 몇 월 며칠 어느 요일 맞나요? 여기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물어봐야겠죠, 당연히. 시간을 물어볼 때는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지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시작 시간이랑 끝나는 시간이 또 나는 2시간이라고 커리큘럼에 적어놨는데 담당자님은 3시간을 원하실 수도 있고 1시간을 원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 시간이랑 끝나는 시간을 물어보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쉬는 시간입니다. 어떤 강의에 갔을 때는 쉬는 시간을 꼭 달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강의에선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이어서 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쉬는 시간이 있어버리면 내가 예상한 그 강의 준비한 시간하고 변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도 꼭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소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담당자님은 뭐 강남역의 삼성전자 건물로 와주세요. 이렇게 건물명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제가 실제로 어떤 실수가 있었냐면 네이버 지도에 그 건물명을 입력했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잘못된 주소로 제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건물명 말고 어디도 무슨 시 무슨 동 정확한 지번까지 정확히 그 주소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 주소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원이 몇 명인지 만약에 정확히 인원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대략 최대 인원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아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한 10명 정도 모일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진짜 100명이 와 있다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에서 최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예상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특징. 이건 뭐냐면 이제 대상자 성별이 뭐 여자가 많은지 남자가 많은지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상자분들이 이런 강의 들어본 적이 있는지 또는 강의하러 갔을 때 좀 적극적으로 들어주시는지 아니면 조금 소극적이신지 그리고 뭐 질문했을 때 잘 답변을 해주시는지 잘 따라와 주시는지 아니면은 조금 반응이 없는 편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래야지 내가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 그에 맞는 강의 내용을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마음을 아예 그렇게 먹고 강의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강의 목적입니다. 분명히 담당자가 내 강의를 섭외했을 때는 강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커리큘럼에서 이 부분이 되게 좋아서 이걸 강조해줬으면 좋겠다. 또는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가 좋아서 강의 섭외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강사님 이런 메시지를 꼭 전달해 주세요. 어떤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할 때 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나요? 이거를 설명을 충분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앞뒤로 어떤 시간이 있는지 이게 어떤 뜻이냐면 어떤 곳에 강의를 하러 가면은 내 강의만 있을 경우도 있지만 앞뒤로 강의가 있거나 몇 박 며칠 프로그램이거나 뭐 몇 달짜리 프로그램이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프로그램의 일환인지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시작 부분인지 중간 부분인지 밥 먹고 나서인지 아니면 내 강의 끝나고 다 퇴근하시는지 이런 것들 앞뒤로 어떤 시간이 있는지를 알면은 그 참여자들이 좀 어떤 분위기일지도 예상할 수 있고 내가 그에 맞는 멘트를 준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시스템 세팅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꼭 물어보셔야 되는데요. 왜냐면 노트북이 당연히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노트북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포인터라 그러죠. 이 PPT 넘기는 거 준비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을 수도 있고요. 난 노래를 틀려고 했는데 스피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컴퓨터, 노트북, 포인터, 마이크, 또 노래 트는 스피커, 뭐 필요한 이외에 뭐 칠판 같은 거 필요하시면 그런 것들 필요한 거 다 물어보셔서 시스템 세팅이 되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준비가 안 된다면 부탁을 드리거나 아니면 내가 준비할 수 있으면 내가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고 이 외에 제가 주의하거나 알아야 되는 사항이 있나요? 라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 은근히 말씀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타 회사를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아니면은 대표님이 참석하니까 대표님에게 뭐 마지막 인사를 좀 시켜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이것까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알려드린 걸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죠. 무려 9개예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할 때 이해가 안 되시면 죄송한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담당자님이 귀찮아 하시거나 이제 그만 이런 뉘앙스를 풍기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정말 집요한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집요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섭외 받았을 때 그냥 내가 준비된 강의 자료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이렇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에 맞춰서 내가 조금 더 강의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강의를 하시는 게 그리고 이 상황에 맞는 내가 멘트를 준비해서 멘트를 하는 게 훨씬 더 수강생과 나의 싱크로율을 높여서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당자님한테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도 뭔가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면 담당자님께 부탁해서 참여자에게 한번 인터뷰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어떤 처음 만드는 주제의 강의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섭외를 받아서 근데 뭔가 조금 찜찜하고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날 참여한 참여자 3분에게 제가 전화 인터뷰 한 15분 정도 해도 되냐고 부탁을 드린 다음에 연락처를 받아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15분씩 전화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다른 부분도 발견을 했고 오히려 이 참여자분들에게 필요한 걸 알게 돼서 제가 아예 강의 자료를 싹 바꿨었어요. 흐름을 싹 바꾸고 강의를 했는데 그랬더니 진짜 참여자분들한테 필요했던 강의로 잘 수정이 돼서 굉장히 만족도 평가가 높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님에게 충분히 물어봤는데도 불안하시면 이렇게 한번 요청해보시는 것도 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나 기업이나 좀 학교에서 좀 보수적이라 안 알려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잠재적인 참여자랑 비슷한 대상에게 한번 한두 명 인터뷰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섭외를 받는 상황보다는 모객을 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원데이 클래스 강의를 오픈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그 강의를 판매하기 위해서 정말 문화센터, 1300K, 소셜커머스 등 다양한 플랫폼에 입점을 했었고 이 강의를 알리기 위해서 블로그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명 한 명 다 쪽지를 보냈어요. 그때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쪽지를 보내서 이런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후기를 좀 남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열심히 씨를 뿌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이후로는 이렇게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아도 그냥 제가 강의를 다녀온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제 블로그에 포스팅하기만 해도 그 포스팅을 보고 문의가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는 지금 알아서 문의가 들어오는 기업 강의만 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강사 양성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강사 양성 강의는 또 일반인 대상으로 제가 직접 모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또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강사 양성 강의 한 걸 벌써 예전에 3기째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 거를 인스타그램 피드나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니까 지금 클래스유 강의를 준비한 이 와중에도 계속해서 DM이나 댓글로 강사 양성 강의 언제 오픈하시냐고 많이 물어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 하나하나 여러분이 전단지 만들어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전단지 뿌리면서 강의를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여러분이 딱 이렇게 간판을 만들어서 전아름이란 사람은 강사 양성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간판을 달고 있는 것처럼 그 간판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1명, 2명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단지를 뿌려서 강의하는 과정이 되게 지지부진하고 힘들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거쳐야 되는 꼭 필요한 과정이니까 우리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수강생분들이 함께 같이 응원하시면서 이 과정을 함께 같이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약 정리해 볼게요.
제가 강의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눴죠. 모객 강의랑 그리고 섭외받아서 하는 강의. 먼저 모객 강의할 때 싱크로율 높이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거 알려드렸죠? 한번 생각 잠깐 해보실게요. 자, 모객 강의할 때 싱크로율 높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상세 페이지에서 맞추는 거, 사전 질문지에서 맞추는 거, 강의를 시작할 때 맞추는 거. 자, 상세 페이지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강의 목표를 명확히 공지해라. 그리고 추천 대상, 비추천 대상을 꼭 적어줘라. 그리고 후기에서도 그냥 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노출해라. 그리고 사전 질문지, 신청서 작성할 때 상세 페이지를 확인했나요? 예, 클릭하게. 그리고 궁금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게 해서 내가 그거를 강의 자료에 넣어라 말씀드렸고, 강의 시작할 때는 꼭 목표를 공지해라. 이거 오프닝 3총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섭외 강의 받았을 때 싱크로율 높이는 방법 뭐였죠? 생각해 볼게요. 자, 전화 받아서 섭외를 받았어요. 그때 싱크로율 높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내 강의 소개하는 공지 페이지가 필수인데 여기에는 주제랑 커리큘럼이 구체적으로 노출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단에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꼭 적어라. 이때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강의를 안 해본 것도 이렇게 적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화를 받는다면 담당자님께 매우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라. 제가 9개 항목 적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거 다 물어보셔야 돼요. 다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래도 찜찜하다면 담당자님께 참여자에게 전화 인터뷰를 해도 되냐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혹시나 거절하신다면 참여자와 비슷한 대상을 내가 찾아서 한두 명 인터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나와 수강생의 싱크로율을 맞추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싱크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강의 만족도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싱크로율 맞추는 방법도 여러분이 잘 기억했다가 반영을 해주시고요. 다음 강의는 여러분 덜덜 떨지 않고 이렇게 떨면서 강의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 강의도 재밌을 거니까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